주제 시계를 좀 되돌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38년 전 12.12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2.12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1979년 38년 전인 12.12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12월 12일 하면 이 날이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이었는지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모으고 통합하고 이런 길로 가야 되는데 탈당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저로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저와 안철수 대표가 함께 손잡고 우리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는 것이 또다시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야당의 현실에서 두 번 다시 맞이하기 힘든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모습이었어요. 2년 전입니다. 2년 전 12월 12일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 탈당을 만료하기 저렇게 자택으로 가는 날이 정확히 2년 전, 그러니까 2015년 12월 12일이었습니다. 제 왼쪽에 이종근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당시 문전박대 사연 기억날 텐데 네. 저때 진짜 저때 안철수 대표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좀 있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기보단 그 지금 표현대로 문전박대당했다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12일 날만 지금 우리가 또 끄집어내서 문전박대라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서 그렇지 그 이전에 1년 동안 사실은 누적된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만 생각을 하면 사실 안철수 지금 현재 국민의당 대표는 끊임없이 문재인 당시 대표에게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문재인 대표는 그것을 계속 설득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주장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줘요. 혁신안도 마지막에 받아들여주고 또 한명숙 전 총리를 탈당시키고 마지막 승부수가 탈당시키는 것까지 받아준다. 근데 내 사퇴는 안 되겠다. 거기까지가 이제 그 대답이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당시에 12월 13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13일 날 기자회견이 어떤 내용이냐면 탈당하겠다. 이 내용 일 거라고 이제 다 알게 되니까 그 전날 문재인 당시 당대표는 승부수를 건 거죠. 내가 직접 집에 찾아가서 설득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 승부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랄까요, 노무현 대통령을 또 연상시켰어요. 많은 부분에서 정몽준 당시 그 후보 시절에 예. 정몽준 이 당시 의원이 지지 철회를 했을 때 당시 승부수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표일이었어요. 당시에 2002년도 12월 19일 그렇죠. 찾아가서 사실 그때도 문전박대 당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문전박대 당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정치인에게는 굉장히 큰 플러스도 될 수 있다. 왜?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당대표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되는 어떤 과정이 아니었나.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현정 의원님, 저희 뉴스에서도 당시 이 문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었더라고요. 정치가 정말 싫어지는 날이다. 주저앉고 싶다. 굉장히 힘든 심경을 표현했었어요. 근데 참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정치 초년병이었잖아요. 정치를 뭐 오래 한 분이 아니고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 왔다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를 시작한 분이라 보니까 이 정치적 언어, 정치적 행동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당내 어떤 안철수 당시 대표와의 어떤 치열한 이제 당권 다툼을 이제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 심적으로 많이 지치고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안철수 대표를 좀 설득하기 위해서 집까지 찾아갔는데 저렇게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이제 글들을 이제 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 시점에 보면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하나의 산을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이죠. 만약 이제 저 산을 넘었지 못한다고 한다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이제 정치적인 단련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돌이켜놓고 보면 안철수 대표도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누가 저기서 단련되느냐, 적을 이겨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단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럼 안철수 대표는 단련을 받고 있는 중이네요. 어제 안 대표의 상황 한번 같이 보시죠. 김대중 말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가정 소속 수원항범
김대중 사랑회장님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마라톤 저는 거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내하고 뛰는 것이 바로 마라톤의 본질입니다. 인동초가 뭡니까? 참을 인, 겨울 동. 겨울을 참고 인내하면서 지내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그 인동초. 이현정 의원님은 단련, 안철수 대표는 인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런데 2년 전에서 다시 1년 전 문 대통령의 SNS를 한번 저희가 뒤져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백 변호사님 보니까 뭐 작년에 그러니까 당시 2016년 장래 기억보다 전두환 노태우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기도 하지만 조영래 변호사의 26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로서 뭐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조영래 변호사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쓴 이유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저 시점으로 살짝 돌아가 보면 이제 촛불 집회가 막 이렇게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전에 이제 독재 정권과 연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도 살짝 덧붙이면서,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군사 쿠데타 시기였다는 것을 한번 언급하면서 인권 변호사 얘기를 한 거는 우리는 그와 달리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 현장이 있다라는 취지로 그 당시 이제 가장 인권 변호사로서 유명한 조영래 변호사의 26주기를 한번 언급한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가 그러면 뭐 문 대통령의 2년 전 12.12 조금 기억이 다른 얘기를 해봤지만 진짜 12.12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종근 실장님. 네. 12.12 군사 쿠데타의 암호가 12월 12일 생일집 잔치에 오라. 네. 저는 이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지금 표현하셨는데 12월 12일 날 군사 쿠데타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사실은 쿠데타가 아닙니다. 예. 쿠데타라는 건 뭐냐면 정권을 찬탈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이 돼야 쿠데타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군사 반란이라고 표현이 돼요. 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보안사령관이자 중앙정보부 서리인 전두환 이 보안사령관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이자 육참총장을 사실 체포를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정승화 당시 보안사령관이 미리 이미 하나회라는 조직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회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러니까 육군 내의 사조직이다 해갖고 이 하나회를 숙청할 작업을 하면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안 사령관으로 이렇게 전보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이 하나회에서 포착을 해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갖고 12월 12일 날 군사 재판 나중에 받을 때 예. 전두환 피고인한테 물어봐요. 왜 12월 12일을 택했냐 그랬더니 전두환 피고인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짝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짝수가 그런 겹친 얘기를 날을 합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12월 12일을 왜 택했냐면 당시에 진급 심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회의 조직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날. 그날을 미리 11월 달부터 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 이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를 하면서 그 다음날 체포를 하죠. 체포를 하면서 이유가 바로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의 이 시해를, 그러니까 대통령 시해를 함께 공모했다. 이 죄목으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체포를 하게 되죠.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당일날 체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다면 굉장히 수월했을 텐데 당일날 체포를 못하는 게 설득과 체포를 또 한 이양이 겪고 것과 있는 최규하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는 그런데 것과 동시에 하려고 이기성의 그랬는데 범주 최규하 안에 대통령이 이 사람은 당시에 저항을 해요. 그렇죠. 국방장관의 허락을 받아와라. 너는 국방장관의 밑에 사령관에 불과하지 않느냐. 근데 노재현 국방장관이 도망을 쳐버리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최규하 대통령은 허락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때 하루가 지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구사단장, 당시에 노태우 구사단이 최전방 부대거든요. 구사단장이 구사단을 끌고 다시 중앙청으로 와요. 그러니까 노태우 구사단장이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군사반란은 실패했을 거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물려주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노태우 당시 구사단장이 하게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11.6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11.6 시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음성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 차 실장이 오만불순하게 업무 집행에 무능성을 비난하자 묵묵히 듣고 있다가 소지하였던 권총으로
차지철 경호실장을 향하여 욕설을 퍼부으면서 일발을 발사하고 다시 일발을 대통령께 향하여 발사하고 나서 또다시 양인을 향하여 각각 2발씩 발사하였다. 저 수사 결과 목소리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속보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최경환 의원 얘기를 했었는데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시간이 어느 정도 좀 걸리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72시간 안에 이제 체포 동의안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여당은 뭐 당연히 이제 하려고 그럴 테고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유한국당도 예전같이 반대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그동안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 특권이다 또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 지금 오늘 오후 4시에 지금 아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이제 선거가 있을 텐데 아마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돼서 아마 입장을 정할 텐데 일단 홍준표 대표의 생각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퇴장하는 것 이걸로 아마 삼을 것 같습니다. 아, 제1야당은 그냥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간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안에 있으면 일단은 뭔가 전체 재적 수준이라든지 또 있으면 또 누구 투표를 해야 되니까 투표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이 정리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또 자유한국당이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 홍준표 대표의 생각은 전원 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아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4시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예.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그 당론을 아마 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백 변호사님 사실 20대 국회 첫 체포 동의안으로서도 의미가 있는데 만약 가결이 된다면 바로 영장실질심사 열려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나는 건가요? 일단 바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체포를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요. 이제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최경환 의원 제가 아까 처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지금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인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영장은 발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구속을 안 시키는 그런 희대의 코미디 같은 사건은 일어날 것 같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석이니까 자유한국당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괜히 들어와서 거기서 또 일부 찬성 던지고 일부 반대 던지면 또 반대를 한 분들 또 저 자유한국당이 또 지금 국회의원 특권 이용한다, 방탄국회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아마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 속보 짚어봤는데요. 다시 원래 저희가 하고 있었던 38년 전 12월 12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의 목소리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규는 평소 불신을 받아왔고 자신의 모든 보고나 건의가 차지철 경호실장에 의하여 제동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평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양인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어 있었고 수차에 걸쳐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요직 개편설에 따라 자신의 인책 해임을 우려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제 그 김재규 전 중정부장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육사 11기가 네네. 그 이후로 신군부 세력으로 전면에 등장하면서 비상계엄 걸고 정권을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쿠데타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결론을 하면 이거 12.12는 어쨌든 군사 반란인데 왜냐하면 그 하극상이죠. 완전히 하극상으로서 총참모총장, 그 군의 가장 높은 그런 총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그런 날이었다면 이렇게 그렇게 됨으로써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중정부장 서리가 되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예편을 하면서 5월 17일 날 국무회의를 장악을 하면서 전두환 계엄사령관으로 등극을 하죠. 예. 그러니까 5월 17일을 군사 쿠데타라고 해요. 세 번째 군사 쿠데타 우리나라에서. 예.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군사 반란으로 시작해서 5월 17일 날 쿠데타가 일어나는 종점인데 이렇게 돼서 세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긴 쿠데타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걸친 쿠데타다라는 그런 별칭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예, 뭐 백 변호사님 이제 좀 현재로 돌아와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현재 모두 실형 선고받고 뭐 추징금도 당시에 선고받았었는데 뭐 지금 좀 진행된 사항은 있는 건가요? 추징금 납부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참 많았잖아요. 사실 1996년도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무기징역 선고받고 벌금 2,205억 추징 선고를 받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에 이제 벌금 2,626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는데 예. 뭐 아시겠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속 돈이 없다 뭐 이러면서 계속 미루다가 전돈 추징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추징을 했지만 그 이후에 추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은 추징 금액을 다 받아낼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그게 경매를 한다거나 거기에 권리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거나 하면 그게 제대로 현금화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저희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과거 육성도 들어봤고 전 대통령은 뭐 이순재 여사와 함께 종종 언론 인터뷰도 하고 입장을 표명하는데 위원장님,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근황과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전혀 없어요.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도 뭐 그렇게 건강이 좋으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마 지난번 이제 그 회고록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사실은 좀 단식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후유증으로 해서 지금 조금 치매 현상 같은 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도 못하고 사람 이름을 조금 전두환 전 대통령.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마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다고 이제 다들 전두환 전 대통령 보신 분들이 다 같이 이야기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몇 차례 걸친 수술이 있었습니다. 예. 뭐 전립선도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좀 있어서 지금은 사실은 외부 인사를 거의 안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명절 같은데 보통 이제 이렇게 설날 세배할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 뭐 그래도 하고 계신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혀 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좀 병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외부 활동을 뭐 전혀 하지 않아서 현재 근황 자체는 뭐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또 이제 그 자신의 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최태원 회장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12월 12일이었습니다. 시계를 38년 전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현정 의원, 이종우 실장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제 시계를 좀 되돌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38년 전 12.12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2.12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1979년 38년 전인 12.12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12월 12일 하면 이 날이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이었는지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모으고 통합하고 이런 길로 가야 되는데 탈당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저로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저와 안철수 대표가 함께 손잡고 우리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는 것이 또다시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야당의 현실에서 두 번 다시 맞이하기 힘든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모습이었어요. 2년 전입니다. 2년 전 12월 12일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 탈당을 만료하기 저렇게 자택으로 가는 날이 정확히 2년 전, 그러니까 2015년 12월 12일이었습니다. 제 왼쪽에 이종우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당시 문전박대 사연 기억날 텐데 네. 저때 진짜 저때 안철수 대표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좀 있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기보단 그 지금 표현대로 문전박대당했다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12일 날만 지금 우리가 또 끄집어내서 문전박대라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서 그렇지 그 이전에 1년 동안 사실은 누적된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만 생각을 하면 사실 안철수 지금 현재 국민의당 대표는 끊임없이 문재인 당시 대표에게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문재인 대표는 그것을 계속 설득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주장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줘요. 혁신안도 마지막에 받아들여주고 또 한명숙 전 총리를 탈당시키고 마지막 승부수가 탈당시키는 것까지 받아준다. 근데 내 사퇴는 안 되겠다. 거기까지가 이제 그 대답이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당시에 12월 13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13일 날 기자회견이 어떤 내용이냐면 탈당하겠다. 이 내용일 거라고 이제 다 알게 되니까 그 전날 문재인 당시 당대표는 승부수를 건 거죠. 내가 직접 집에 찾아가서 설득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 승부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랄까요, 노무현 대통령을 또 연상시켰어요. 많은 부분에서 정몽준 당시 그 후보 시절에 예. 정몽준 이 당시 의원이 지지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저 시점으로 살짝 돌아가 보면 이제 촛불 집회가 막 이렇게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전에 이제 독재 정권과 연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도 살짝 덧붙이면서,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군사 쿠데타 시기였다는 것을 한번 언급하면서 인권 변호사 얘기를 한 거는 우리는 그와 달리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 현장이 있다라는 취지로 그 당시 이제 가장 인권 변호사로서 유명한 조영래 변호사의 26주기를 한번 언급한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가 그러면 뭐 문 대통령의 2년 전 12.12 조금 기억이 다른 얘기를 해봤지만 진짜 12.12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종근 실장님. 네. 12.12 군사 쿠데타의 암호가 12월 12일 생일집 잔치에 오라. 네. 저는 이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지금 표현하셨는데 12월 12일 날 군사 쿠데타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사실은 쿠데타가 아닙니다. 예. 쿠데타라는 건 뭐냐면 정권을 찬탈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이 돼야 쿠데타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군사 반란이라고 표현이 돼요. 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보안사령관이자 중앙정보부 서리인 전두환 이 보안사령관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이자 육참총장을 사실 체포를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정승화 당시 보안사령관이 미리 이미 하나회라는 조직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회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러니까 육군 내의 사조직이다 해갖고 이 하나회를 숙청할 작업을 하면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안 사령관으로 이렇게 전보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이 하나회에서 포착을 해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갖고 12월 12일 날 군사재판 나중에 받을 때 예. 전두환 피고인한테 물어봐요. 왜 12월 12일을 택했냐 그랬더니 전두환 피고인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짝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짝수가 그런 겹친 얘기를 날을 합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12월 12일을 왜 택했냐면 당시에 진급 심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회의 조직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날. 그날을 미리 11월 달부터 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 이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를 하면서 그 다음날 체포를 하죠. 체포를 하면서 이유가 바로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의 이 시해를, 그러니까 대통령 시해를 함께 공모했다. 이 죄목으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사령관을 체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체포를 하게 되죠.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당일날 체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다면 굉장히 수월했을 텐데 당일날 체포를 못하는 게 설득과 체포를 또 한 이양이 겪고 것과 있는 최규하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는 그런데 것과 동시에 하려고 이기성의 그랬는데 범주 최규하 안에 대통령이 이 사람은 당시에 저항을 해요. 그렇죠. 국방장관의 허락을 받아와라. 너는 국방장관의 밑에 사령관의 지금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인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영장은 발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구속을 안 시키는 그런 희대의 코미디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석이니까 자유한국당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괜히 들어와서 거기서 또 일부 찬성 던지고 일부 반대 던지면 또 반대를 한 분들 또 저 자유한국당이 또 지금 국회의원 특권 이용한다, 방탄국회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아마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 속보 짚어봤는데요. 다시 원래 저희가 하고 있었던 38년 전 12월 12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의 목소리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규는 평소 불신을 받아왔고 자신의 모든 보고나 건의가 차지철 경호실장에 의하여 제동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평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양인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어 있었고 수차에 걸쳐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요직 개편설에 따라 자신의 인책 해임을 우려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제 김재규 전 중정부장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육사 11기가 네네. 그 이후로 신군부 세력으로 전면에 등장하면서 비상계엄 걸고 정권을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쿠데타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결론을 하면 이거 12.12는 어쨌든 군사 반란인데 왜냐하면 그 하극상이죠. 완전히 하극상으로서 총참모총장 그 군의 가장 높은 그런 총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그런 날이었다면 이렇게 그렇게 됨으로써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중정부장 서리가 되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예편을 하면서 5월 17일 날 국무회의를 장악을 하면서 전두환 계엄사령관으로 등극을 하죠. 그러니까 5월 17일을 군사 쿠데타라고 해요. 세 번째 군사 쿠데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군사 반란으로 시작해서 5월 17일 날 쿠데타가 일어나는 종점인데 이렇게 돼서 세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긴 쿠데타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걸친 쿠데타다라는 그런 별칭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뭐 백 변호사님 이제 좀 현재로 돌아와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현재 모두 실형 선고받고 뭐 추징금도 당시에 선고받았었는데 뭐 지금 좀 진행된 사항은 있는 건가요? 추징금 납부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참 많았잖아요. 사실 1996년도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무기징역 선고받고 벌금 2,205억 추징 선고를 받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에 이제 벌금 2,626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철회를 했을 때 당시 승부수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표일이었어요. 당시에 2002년도 12월 19일 찾아가서 사실 그때도 문전박대 당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문전박대 당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정치인에게는 굉장히 큰 플러스도 될 수 있다. 왜?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당대표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되는 어떤 과정이 아니었나.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현정 의원님, 저희 뉴스에서도 당시 이 문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었더라고요. 정치가 정말 싫어지는 날이다. 주저앉고 싶다. 굉장히 힘든 심경을 표현했었어요. 근데 참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정치 초년병이었잖아요. 정치는 뭐 오래 한 분이 아니고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 왔다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를 시작한 분이라 보니까 이 정치적 언어, 정치적 행동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당내의 어떤 안철수 당시 대표와의 어떤 치열한 이제 당권 다툼을 이제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 심적으로 많이 지치고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안철수 대표를 좀 설득하기 위해서 집까지 찾아갔는데 저렇게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이제 글들을 이제 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 시점에 보면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하나의 산을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이죠. 만약 이제 저 산을 넘었지 못한다고 한다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이제 정치적인 단련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돌이켜놓고 보면 안철수 대표도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누가 저기서 단련되느냐, 저걸 이겨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단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럼 안철수 대표는 단련을 받고 있는 중이네요. 어제 안 대표의 상황 한번 같이 보시죠. 김대중 말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가전 소속 수원홍범 김대중 사랑회장님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마라톤 저는 거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내하고 뛰는 것이 바로 마라톤의 본질입니다. 인동초가 뭡니까? 참을 인 겨울동. 겨울을 참고 인내하면서 지내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그 인동초. 이현정 의원님은 단련, 안철수 대표는 인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서 다시 1년 전 문 대통령의 SNS를 한번 저희가 뒤져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백 변호사님 보니까 뭐 작년에 그러니까 당시 2016년 장래 기억보다 전두환 노태우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기도 하지만 조영래 변호사의 26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로서 뭐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조영래 변호사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쓴 이유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지 않느냐. 근데 노재현 국방장관이 도망을 쳐버리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최규하 대통령은 허락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때 하루가 지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구사단장, 당시에 노태우 구사단장, 구사단이 최전방 부대거든요. 구사단장이 구사단을 끌고 다시 중앙청으로 와요. 그러니까 노태우 구사단장이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군사반란은 실패했을 거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물려주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노태우 당시 구사단장이 하게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11.6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11.6 시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음성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 차 실장이 오만불순하게 업무 집행에 무능성을 비난하자 묵묵히 듣고 있다가 소지하였던 권총으로 차지철 경호실장을 향하여 욕설을 퍼부으면서 일발을 발사하고 다시 일발을 대통령께 향하여 발사하고 나서 또다시 양인을 향하여 각각 2발씩 발사하였다. 저 수사 결과 목소리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속보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최경환 의원 얘기를 했었는데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시간이 어느 정도 좀 걸리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72시간 안에 이제 체포 동의안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여당은 뭐 당연히 이제 하려고 그럴 테고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유한국당도 예전같이 반대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그동안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 특권이다 또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 지금 오늘 오후 4시에 지금 아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이제 선거가 있을 텐데 아마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돼서 아마 입장을 정할 텐데 일단 홍준표 대표의 생각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퇴장하는 것 이걸로 아마 삼을 것 같습니다. 아, 제1야당은 그냥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간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안에 있으면 일단은 뭔가 전체 재적 수라든지 또 있으면 또 누구 투표를 해야 되니까 투표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이 정리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또 자유한국당이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 홍준표 대표의 생각은 전원 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아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4시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예.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그 당론을 아마 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백 변호사님 사실 20대 국회 첫 체포 동의안으로서도 의미가 있는데 만약 가결이 된다면 바로 영장실질심사 열려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나는 건가요? 일단 바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체포를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요. 이제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최경환 의원 제가 아까 처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